배열 기반 리스트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바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죠. 그리고 비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정렬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정렬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 봤을 때 삽입하는 연산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푸시백, 푸시프런트 두 개를 만들었는데 푸시백은 O1에 할 수 있었지만 푸시프런트는 O1에 못했어요. ON에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색인 기반 삽입 연산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도 그 위치 뒤에 있는 애들을 다 밀어야 되기 때문에 ON에 소요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러면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맨 뒤에 넣는 푸시백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냐? 이제 이게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이제 설명드리는 순환 배열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순환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푸시 프론트도 O1, 푸시백도 O1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팝백 그리고 팝 프론트도 O1에 할 수 있다. 순환 배열을 쓰면. 그래서 그 순환 배열을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우리가 배열 기반 리스트에서는 이제 동적 배열 기법을 써서 동적 배열 기법을 써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capacity 그리고 num items 두 가지 정보를 갖고 만들었어요. 즉 크기 정보만 유지했어요. 크기 정보. 용량은 동적 배열이니까 좀 논외로 생각하면 크기 정보만 유지했고요. 그 크기 정보를 알면은 푸시백 할 때 어디다 넣을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순환 배열에서는 그렇게 num items를 유지하는 게 뭐 num items 유지하지만 그 외에 num items 말고 뭘 두 가지를 유지하냐면 헤드와 테일이라는 걸 유지하게 됩니다. 헤드와 테일을 유지해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그 푸시백과 푸시프런트를 다 O 안에 처리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헤드와 테일을 보통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그 가리키고 있냐면 헤드는 그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요소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색인 정보인데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애를 가리키게 하고 테일은 맨 뒤에 있는 애를 가리킬 수 있는데 맨 뒤에 있는 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맨 뒤 다음 애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서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면은 테일을 요 빈칸에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가리키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양쪽 끝에 위치 정보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시백은 요 테일 위치에다가 집어넣고 테일을 하나 뒤로 밀어주면 돼요. 넘 아이템스에다 넣고 넘 아이템 증가시켰던 거 마찬가지로 푸시백은 테일 위치에다가 저장하고 테일을 하나 뒤로 미루면 됩니다. 뒤로 푸시하면 되겠고 그러면 푸시 프런트는 어떻게 하냐? 푸시 프런트는 헤드 앞에 해야 되겠죠. 근데 헤드 앞에는 여기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배열을 순환하는 형태로 생각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형태로 생각해가지고 헤드가 맨 앞에 여기 있으면 이 뒤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헤드고 여기가 테일이면은 푸시백은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 푸시 프런트는 여기다 넣으면 돼요. 또 푸시 프런트 하면 또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항상 O1에 이제 앞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뒤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삽입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팝백과 팝 프런트도 O1에 할 수 있습니다. 순환 배열. 그러면 요 두 가지 정보만 추가적으로 유지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니까 순환되는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양쪽으로 다 O 안에 삽입 추출을 할 수 있는
배열 기반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헤드와 테일의 초기 값을 어떻게 할까? 우선 테일은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헤드는 맨 앞에 있는 애를 가리키게끔 계속 갈 거고요. 테일은 맨 마지막 애가 아니라 맨 마지막 다음 위치를 가리키게끔 해서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럼 초기 값은 어디 이렇게 해야 될까? 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헤드와 테일을 초기 값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러면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푸시백은 테일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테일을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푸시 프런트는 헤드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먼저 한 다음에 헤드 위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푸시백부터 생각하면은 얘가 어디에 가 있으면 되냐면 빈 상태니까 어디다 넣을까요? 빈 상태에서 제일 먼저 푸시백 하면 어디다 데이터를 넣어요? 0번째 색인에 넣겠죠? 그럼 테일이 뭘 가리키고 있으면 돼요? 0을 그러니까 1색이면 1이고 0색이면 0을 가리키면 되겠죠. 맨 첫 번째. 그래서 테일은 여기를 가리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구현한 것처럼 빈 상태에서 처음에 푸시백을 하면 여기다 넣고 테일을 뒤로 하나 당기면 되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헤드는 어떻게 될까? 헤드. 이제 테일은 뭐 별로 걱정이 없죠. 이제 이해됐죠? 그럼 이제 헤드는 초기 값을 어떻게 할까? 원래 헤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에 뭘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저장된 맨 앞에 요소를 가리켜야 되는데 맨 앞에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헤드를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없으니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우리가 짜보면은 헤드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물론 순환이 되겠지만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거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헤드도 여기를 가리키게끔 하면 돼요. 여기다 가리키면은 푸시 프런트를 하면은 여기다가 넣고 이제 헤드가 여기로 와 있겠죠. 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헤드와 테일이 모두 0. 1색인에서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끔 해서 출발을 시킨다. 그러면 이 헤드와 테일의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크기 정보를 계산할 수 있나? 이제 이게 이제 고민에 대해진 지점이. 왜냐하면 기존과 달리 num 아이템스를 까지 쓰면 되는데 만약 안 쓴다. 안 써도 가능하냐?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번거로워요. 할 수는 있는데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배열을 만들더라도 물론 예전처럼 메모리가 귀중할 때는 정수환학도 절약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메모리가 궁한 상태는 아니고요. num 아이템스를 추가한다고 해서 정수 하나만 더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 거냐면 num 아이템스도 쓰고 헤드와 테일은 빈 상태에서는 맨 앞에 놓고 쓰는 거예요. 물론 이 헤드와 테일을 이용해 가지고 크기도 계산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번거롭고요. is empty를 뭘로 이용해서 판단해요? 그냥 num 아이템스가 0인지 판단하면 되겠고요. 용량이 부족한지는 num 아이템스와 capacity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얘기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순환 배열을 만들더라도 num 아이템스는 계속 쓰겠다, 쓰고 만들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복자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반복자. 그러면 일반적인 반복자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시작 위치를 여기로 놓고
끝 위치를 데이터가 다 들어간 그 다음 위치를 가리키게끔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여기랑 같은 위치가 되면은 반복을 종료하는 상태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환 배열에서는 이제 시작 위치가 헤드가 되겠죠. 헤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를 쭉쭉쭉 다 넣었어요. 처음부터. 헤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테일을 쭉 푸시백만 해가 쭉 넣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요 몇 개야? 7개 공간이 있을 때 7개를 다 채웠어요. 그럼 테일이 어디가 있어요? 테일도 똑같이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반복의 끝을 나타낸 위치를 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을 때하고 달리 어려운 거예요. 얘가 순환이 돼서 여기가 시작이고 헤드도 여기고 테일도 여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복을 시작해서 언제 종료하냐? 헤드 시작 위치가 테일이 되면 종료되는데 출발하자마자 시작 위치가 뭐랑 같아? 테일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자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복자를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이용해서 구현하면 돼요? 이제 헤드와 테일 정보를 이용해서 구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꽉 차 있을 때는 헤드와 테일이 같은 데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구현하려면 뭘 이용하면 되냐면 num items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현해요? 방문을 할 때마다 헤드부터 반복자를 출발시키는데 얘가 몇 개를 방문하면 종료시켜요? num items만큼 방문을 했으면 이제 다 한 거죠. 그래서 헤드와 테일 정보라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구현을 안 하고 어떻게 구현해요? num items를 이용해 가지고 반복자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자 만드는 것이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거하고 또 달라지게 되겠죠. 차이가 나게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순환 배열에서도 똑같이 하고 싶다. 예전처럼 시작 위치를 놓고 끝을 지금 테일인 뭐예요? 그 마지막 넣은 거 다음 위치가 테일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에서 테일까지 쭉 진행하는 걸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면 여기 안 나오나? 왜 안 나와? 어? 아, 여기 나오네. 공간을 하나 안 쓰면 돼요. 공간을 하나 안 써요. 그러니까 7개가 있으면 최대 몇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6개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드시면 돼요. 그럼 공간을 하나 안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 테일이라는 세기는 항상 어딜 가리켜요? 빈 곳을 가리키겠죠. 꽉 찬 상태에서도 테일은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빈데. 만약 이렇게 돌아가면 테일은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 위치부터 쭉 순환이 돼서 그 포인터가 테일에 오면은 뭘 멈추시면 돼? 반복자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반복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복자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반복자 얘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가 이 한 바퀴 도는 거를 어디서 어떤 연산을 구현할 때도 필요해요. find를 한다든지 아니면 remove를 한다든지 할 때도 선형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근데 이 한 바퀴를 돌 때 num items를 이용해서 돌 수도 있지만 만약에 num items 이용한 게 아니라 이 내가 가리키는 애가 헤드 가리킨 다음에 쭉 돌아서 테일이 되면 멈추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구현하고 싶으면은 뭘 해야 돼요? 공간을 하나 안 쓴다. 공간 하나 안 쓰게 되면은 테일 세기는 항상 뭘 가리켜요?
비인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데이터가 없는 곳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하나를 안 쓰는 거지. 근데 공간 하나 안 쓰는 게 또 그렇게 메모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나? 뭐 정수 하나 안 쓰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환 배열을 구현할 때 다 쓰고 싶으면은 이제 헤드 테일을 별로 이용 안 하고 뭘 많이 이용해서 구현을 해요? 넘 아이템스 이용해서 많이 구현을 할 거고, 만약에 내가 다 채우지 않고 한 공간을 늘 안 쓰게끔 만들게 되면은 넘 아이템스를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그 출발 위치를 헤드를 가리키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테일이 되면 멈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 배열을 공간 하나 안 쓰고 만들 수도 있고 공간을 다 쓰면서 만들 수가 있고 그 차이가 있고 공간을 다 쓰게 되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넘 아이템스를 적극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순환 배열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동적 배열 기법을 구현해야 되겠죠. 얘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자료 구조에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이런 순환 배열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동적 배열 기법을 쓸 텐데 우리가 예전에 동적 배열 기법을 썼을 때는 요만큼 공간이 있으면 두 배든 1.5배로 확장하고 요 기존 애들을 그냥 메모리 복사해서 옮겨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리 복사를 그냥 해버리게 되면 이 상태는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5, 9, 7 다음에는 이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되는데 2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그래서 동적 배열 기법을 쓰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동적 배열 기법을 썼을 때는 얘네들을 다 옮겨와 가지고 항상 헤드가 어디? 0이 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동적 배열이 되면은 우리가 순환할 때 무슨 연산을 쓸까요? 플러스 1하거나 마이너스 1하고 뭘 하겠어? 모두 캐패시티를 하겠죠. 그 캐패시티 하는 게 이제 동적 배열이 크기가 용량이 바뀌어지면은 그 캐패시티 값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동적 배열에서는 이제 이 헤드부터 끝까지를 땡겨오고 앞에서부터 테일까지를 또 땡겨와 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앞에 있는 애들을 뒤에다 갖다가 옮겨 놓을 수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동적 배열 기법을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어레이 그냥 일반적인 그 배열 기반 리스트에서 동적 배열 기법처럼 2배 확장하고 그냥 메모리 복사해 가지고 끝내는 그런 식으로는 동적 배열 기법의 구현이 안 된다.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조절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비용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더 많을지 모르는 거니까 비용은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구간을 이렇게 메모리 복사를 해줘야 돼요.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얘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 얘는 아니지. 전체를 메모리 복사한 다음에 옮겨주는 거니까. 얘는 전체를 메모리 복사하지 않고 이제 요만큼을 얘를 일로 가져가는 거죠. 어차피 얘도 2번. 얘는 전체를 그냥 요 앞부분을 그냥 통으로 한 다음에 요 앞부분만 뒤에 또다시 한번 복사를 해주는 그런 상태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돼요. 뭐 조금 다르게 구현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순환 배열 이제 요약을 해보면 배열 기반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구현하면은 푸시백, 팝백만 효과적이다. 근데 만약에 배열을 기반으로 리스트를 만들면서 푸시백, 팝백만 아니라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도 효과적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어떤 기법을 써야 돼요? 순환 배열 기법을 써야 되겠고 순환 배열 기법에서는 헤드와 테일이라는 두 가지 색인을
추가적으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걸 구현할 때 이제 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반복자 구현을 위해서 공간을 하나 비워놓고 이제 구현할지, 공간을 그냥 다 쓰게끔 만들지, 거기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 배열 기법도 예전과 똑같이 구현할 수는 없고, 이제 순환이 되게 커진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게끔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 맨 앞으로 다 당기는 방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그 용량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자료 구조 얘기가, 이제 배열 기반 자료 구조 얘기가 끝난 거고요. 실제 그러면 세 가지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로 이 배열 기반 리스트를 제공할 텐데, 그런 자료 구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배열 기반 리스트는 std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C++에서 배열 기반 리스트를 쓰고 싶으면 이제 std 벡터를 쓰시면 되는데, 이 동적 배열 기법을 쓰는 배열 기반의 자료 구조들은 뭐가 중요하다? 생성할 때 용량을 적절히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확보를 안 해줘도 알아서 용량을 필요할 때 확정해 주지만, 거기에 의존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내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파악해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공간들을 미리 확보해 주는 게 그 확장하는 횟수를 줄임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SD 벡터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요거는 용량도 0, 크기도 0인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조그만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겠죠. 2배씩.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좋고, 최소한 얼마 정도 확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C++가 가면은 이렇게 이용해서 생성하는 게 있고, 예전 방식인 가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요 경우에는 만약에 std initialize 리스트를 받는 생성자가 있다. 그게 무슨 생성자예요? 초기가 목록을 받는 생성자가 있으면 걔를 더 우선을 해요. 뭐 정수 2개를 받는 생성자도 있고, 초기가 목록을 받는 생성자도 있으면 C++를 뭘 우선한다? 항상 std initial 리스트를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게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용량이 얼마? 2예요. 그리고 각각 값이 뭘로 세팅되어 있어요? 5와 1로. 얘는 용량이 5고 모든 애들을 1로 초기화해 주는 애들이니까, 요 벡터를 쓸 때는 이제 가로를 쓸지 중가로를 쓸지 잘 구분해야 돼 있고, 이런 게 언제만 문제가 되냐면 정수 타입을 쓸 때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뭐 그 문자열을 저장하는 벡터다. 그러면 그런 데서 5와는 얘는 그냥 5개, 일이 이상하겠네. 이런 거 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기값 목록은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겠죠. 얘하고 얘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만 요 2개가 헷갈리냐면은 정수 계열만 헷갈려요. 그리고 하나 또 알아두시면, 우리가 자료 구조 구전할 때도 요 C++를 좀 흉내낼 수 있는데, 똑같은 연산이 2개가 제공이 돼요. 색인 있고 a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at i면은 i번째에 있는 애를 주겠죠. 그리고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i 해도 i번째를 주는데, 요 2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색인을 검사 안 해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겠죠.
if문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쓰는 사람이 빠르게 쓰면서 밖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는 거고, 얘는 항상 색인을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예외를 발생시켜줘요. 근데 우리는 만들 때 다 요거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범위 검사하고 예외 발생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범위 검사를 일부러 빼고 그 책임을 쓰는 사람한테 전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또 싫은 거죠. 자료 구조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그래서 얘와 얘가 조금 얘가 더 속도가 빠르겠죠. if 검사를 안 하니까 그걸 알아두시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갈게요. 벡터를 쓸 때 우리가 두 가지 크게 방법으로 많이 써요.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이제 푸시백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빈 리스트를 만들고요. 리저브를 통해서 용량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얘가 되면은 용량이 0, 크기도 얼마? 0이에요. 그 다음에 리저브 n 하면 용량은 n이 돼요. 크기는 여전히 0이고. 그러면 푸시백을 하면은 첫 번째부터 0번째 색임부터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백 위주로 내가 어떤 저장할 거면 요 첫 번째 요 방법을 쓰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n개를 저장하는데 n개 공간을 다 확보해 놓고 색인을 이용해서 저장하겠다. 그러면 요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n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용량이 n, 크기도 0이에요. 크기도 n이에요. 근데 0 값으로 다 초기화된 거고, 색인을 이용해서 그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고 요 방법이 있고, 내가 어떤 방법 쓰면 이렇게 놓고 만약에 여기서 푸시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0번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위치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다 0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 방법을 쓰든지 요 방법, 요렇게 데이터를 뭔가 거기에 저장. 물론 이렇게 안 쓰고 초기가 목록을 나열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내가 뭐 입력받는다. 프로그램 형식에서 데이터를 이제 쭉 1000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이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그 뒤에 나오나? 이 삽입 연산이 세 종류가 제공이 돼요. 세 종류. 그래서 푸시백도 L 밸류로 전달하는 버전, R 밸류로 전달하는 버전이 있고, R 밸류를 전달할 때 R 밸류를 전달하지 않고 그 R 밸류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들을 전달해 가지고 하는 인플레이스로 시작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요 셋 중에 내가 어떤 게 나한테 더 맞는 건지 잘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스가 뭔가 속도가 좋다고 그냥 무식적으로 느껴가지고 원시 타입을 인플레이스 백을 원시 타입을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벡터 인트 해놓고 인플레이스 백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인플레이스 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거운 애들을 뭔가 전달할 때 푸시백 대신에 푸시백도 R 밸류를 전달할 때 대신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지, 인플레이스 백을 아무 때나 쓴다고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특히 뭐 SE 벡터 인트인데 원시 타입 벡터인데, 원시 타입 벡터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푸시백들을 여러 개 만든 이유는 무거운 애들을 저장할 때 신경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원시 타입 벡터를 쓴다. 그럼 뭐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뭐 인플레이스를 쓰자. 그 인플레이스 쓰는 것 자체가 잘 인플레이스를 이해 못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고리즘에 다양한 함수들이 있고, 이 다양한 함수들은 주로
이제 begin and 이 반복자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있는 함수들과 그 벡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더 효과적인 코드들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C++에서는 이 반복자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효과적이냐? 구간을 나타내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3,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만 find 한다든지 특정한 구간만 정렬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ray list, 자바는 이제 array list를 써요. 잠깐 C++로 잠깐 되돌아가면은 C++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열이 필요할 때도 배열을 안 써요. 그리고 std 벡터를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더군다나 다차원 배열이 필요할 때는 더 std 벡터를 많이 써요. 벡터의 벡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에서 전문적으로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std 벡터를 되게 효과적으로 편하게 쓸 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배열을 거의 안 써요. 필요할 때. 반면에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그 배열 기반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고요. 벡터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벡터. 근데 이 벡터는 어떤 기능이 추가되어 있냐면은 다중 프로세서 환경에서 뭔가 싱크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환경에 쓰게 되면은 그 불필요한 요소들이 그때도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지만 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벡터라는 걸 쓰지 않고 뭘 써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를 쓰지만 이 어레이 리스트는 쓰다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색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다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고 또 원시 타입을 저장할 수는 있지만 이 원시 타입이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객체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가급적이면 원시 타입 같은 거 처리할 때는 어레이 리스트를 안 쓰고 그냥 배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열을 자바에서는 웬만하면 배열을 쓰고 배열 쓰기가 힘든 경우 아주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배열을 쓰기보다는 어레이 리스트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럴 때만 어레이 리스트를 써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좀 보여 주시고 얘는 기본 용량이 10이고 용량이 부족할 때 1.5배 증가시켜 주고요. SD 벡터는 아까 언급 안 했는데 그 MSVC 그 비주얼 스튜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늘리는 그 크기랑 GCC에서 또 클리는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C++는 그 라이브러리를 누가 구현했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그 API가 하는 행동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다 예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또 더욱 느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은 이제 저 기본적으로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가 우리가 말하는 배열 기반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라이브러리에서 뭔가 임포트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는 특별히 오히려 다른 언어처럼 배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언어의 배열 대신에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아예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쓰시면 되는데 이
리스트를 우리가 파이썬에서 쓸 때는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슬라이싱 해가지고 쪼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쪼개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파이썬에서 이 쪼개는 슬라이싱 하는 건 항상 새로운 애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간 복잡도가 늘어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편리하지만 불필요한 슬라이싱은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얘는 용량이 부족할 때 1.25배 증가라고 기본 용량으로 보통 4를 씁니다. 근데 저것도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C 파이썬이니 뭐니에 따라서 또 다르대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C 파이썬이, 그러니까 C로 구현되어 있는, C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주로 쓰거든요. 이게 또 웃기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언어들은 라이브러리를 그 자체 언어 갖고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으로 안 돼 있어요. C로 만들어 가지고 써요. 그래서 그게 또 특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 같은 거를 쓸 때 이렇게 반복문을 쓰기보다는 이런 형태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그러죠. 요런 tuple comprehension, 뭐 set comprehension,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 반복문을 쓸 때 zip이라든지 enumerate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파이썬에서 프로그램하기가 편리합니다. enumerate는 언제 쓰냐? 우리가 뭔가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색인까지 같이 얻고 싶어. 그러면 enumerate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색인도 얻고 그 요소도 하나씩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z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를 계속 빼주죠. 그리고 이제 리스트 말고 투플이라는 것도 있고요. 리스트와 투플의 차이는 투플은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수정이 안 되는 애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